안녕. 오늘부터는 안티고네를 읽어보려고 한다. 그리스 비극이다. 그리스 비극. 이보다 더 잔인하고 매혹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한시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리스에서 왜 하필 비극을 즐겼을까? 도대체 비극은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일까? 니체는 그리스 비극에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힘인 아폴론적인 힘과 디오니소스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000여 년이 지나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니체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스 비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기원전 5세기의 절정을 이룬 문학 장르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를 상대로 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한 이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 맹주로 부상한 시기였고, 아테네에는 페리클레스가 주도했던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던 시기였다. 문화적으로도 전성기를 맞이하여 활발한 예술활동이 전개된 시기였다. 그리스 비극은 이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당시 아테네가 직면했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그리스 신화를 변형, 수정하면서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졌다. 그리스 비극은 국가적 축제인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상영되었다. 이 축제는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는데, 이때 비극 작가들은 이 축제에 참여하여 미리 대본을 넘겨 심사를 받았다. 심사위원이 유력 정치인이다 보니 자연히 그리스 비극은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다. 특이한 점은 그리스 비극의 배경이 된 폴리스는 아테네가 아니다. 테바이, 아르고스, 트로이 등 주로 아테네와 대립 관계에 있던 폴리스다. 이는 아마도 이 도시들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거부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비극이 일어나는 곳이 자신의 폴리스가 아닌 대립하는 폴리스라면 비극이 그렇게 비극적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극은 아테네 시민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데 쓰였고, 시민들을 하나로 연대하게 하는 목적에도 기여를 했다. 비극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극적 상황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실존의 조건임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연대감을 형성했던 것이다. 작가들은 비극에서 합창단의 노래나 합창대장의 설명 또는 인물들의 연설보다는 행동의 재현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세계에는 4대 비극 작가가 있다고 한다. 그중 3명은 고대 그리스인이고 다른 1명은 영국인이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가 3대 그리스 비극 작가이다. 영국인은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그렇다. 바로 세익스피어다. 오늘은 3대 그리스 비극 작가 중에 소포클레스를 다뤄보려고 한다. 소포클레스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안티고네의 저자이다. 소포클레스는 3명의 그리스 비극 작가 중에 연대가 중간에 해당되는데, 그의 비극의 특성도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아이스킬로스가 신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에우리피데스는 인간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포클레스는 신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인간의 절망에는 대답이 없는 신을 이야기한다. 소포클레스는 대략 기원전 496년에 태어나 90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한다. 그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성역에서 자라면서
정치관 내지 정치 노선은 보수적 성향을 띈 것으로 보인다. 소포클레스가 처음으로 연극을 접할 무렵 아테네는 살라미스의 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를 승리로 치른 뒤 1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아테네에는 강력한 승리의 환희가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정복과 새로운 창조의 움직임이었다. 소포클레스는 전성기의 아테네에서 상당한 정치적 역할을 한 정치가였고 뛰어난 예술가였다. 그는 활동할 당시에 아주 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그때 아테네의 가장 유력한 정치가는 페리클레스였는데 둘은 각별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페리클레스는 소포클레스를 군인이나 행정가로서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술가의 대성은 충분히 인정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소포클레스가 가진 대중적인 명성이나 인기를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소포클레스는 120에서 130편의 작품을 남겼다고는 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7편 뿐이다. 그 중에 오이디푸스 안티고네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여기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더하면 오이디푸스 가문에 대한 비극 3부작이 된다.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의 원형으로 삼으면서 여전히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고 안티고네도 정치 이슈나 법의 정신을 논할 때 여전히 뜨겁게 소환되는 작품이다. 소포클레스의 정신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읽어보도록 하겠다. 안녕.